귀금속의 상승이 오면은 무섭고 우울한 세상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시세가 오르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말이죠.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 보면은 귀금속이 오르면은 좋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금속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풍요는 모조리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개당 한 1,000만 불을 갔다고 칩시다. 지금 환율로 치면은 대략 한 145억 원쯤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위기에 빠지게 될까요? 시스템의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그저 도박과 같은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석유값이 배럴당 600불에서 300불로 가는 결과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산업용으로 그리고 자동차 등 선박, 기계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금과 은값이 오르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석유는 공장 돌리고 자동차도 타고 가야 하고 우리 실생활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금값이 온스당 10만 불을 간다고 해도 금과 은은 실생활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금값이 오르면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자, 그거는 바로 귀금속의 가격 상승은 금리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과 은의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은 왜 채권 금리의 폭등을 불러올까요? 사람들이 이자도 주지 않는 금과 은을 사는 이유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할 때, 즉 화폐가 녹아내릴 때 내 자산을 지키려고 귀금속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간 물가가 오르면서 원화의 가치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은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위기, 파산의 위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가 불퉁해지면서 디폴트의 위험이 있을 때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귀금속을 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회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금속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사회에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 즉 마지막 단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채권의 시장이 무너져 버리고 금리가 폭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 가지고 현 사회를 지탱하는 화폐 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스템의 총체적 파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귀금속의 가격의 상승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단계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경제적으로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한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통제불능으로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모든 자산의 가치는 수직으로 낙하를 합니다. 대출로 버티던 기업과 가게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회수하고 더 이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될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는 신용경색이 오게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같은 게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 세계 연기금은 대부분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바로 채권의 가격이 폭락한다는 의미죠. 이 채권 가격의 폭락은 은퇴 세대들의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 시스템에 속한 이들, 대부분 사람들, 미래의 풍요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두 번째 단계로는 통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빚을 내가지고 복지나 공공 서비스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혹하게 올리지만
경제가 무너져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경찰과 소방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가 예산 때문에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12나 119에 신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가지고 중산층의 모든 저축을 순식간에 파괴를 해버리게 될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실물자산 하드 에셋으로 회귀를 하게 될 겁니다. 진짜 많이 살아남는 것이죠. 이 혼돈 속에서 세상은 다시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회귀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 5천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종이 화폐와 채권이 신뢰를 잃으면은 결국 금과 은이 유일한 교환 수단이 됩니다. 석유와 먹거리, 통조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게 진짜 돈, 머니인 것입니다. 신용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신용을 담보로 나중에 줄게 라는 약속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실물 자원, 석유와 에너지, 식량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시스템과 사회구조 시스템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가격의 상승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었습니다. 100년 남짓 정도 지구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인간은 그 틀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환경에 매몰이 돼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시세 차익만 먹으려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이기도 하죠. 귀금속의 가격 상승과 이것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붕괴는 분명히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부의 이전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킬 수 있어야지 내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설령 내가 지킨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야만적인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전투력을 키워놔야 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그게 과연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상승을 귀금속의 상승과 같은 이유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10만 불과 석유 10만 불의 차이는 이해를 하면서 귀금속이 오르는 것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상관은 없는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시중에서 화폐로 사용이 됐던 금과 은이 오르게 된다면은 현재의 화폐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과 은이 옛날처럼 화폐로서의 기능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실버의 값이 가장 늦게 오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자신의 언어 수준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사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악플을 자주 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험담을 하는 사람도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품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귀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가상화폐처럼 투기꾼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답하실 건가요? 사실 최근에 금과 은의 시장이 아주 핫하죠. 작년 12월 말에 선물 시장에서 금과 은의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2만 불 대던 증거금을 3-4차례 올리고 그것만으로도 잡히지 않으니까 올해 1월 13일에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골드는 5%, 실버는 9%로 올리고 2월에 또다시 2월 2일 장마감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금은 8%, 실버는 15%로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하이 금거래소가 미국의 금거래소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죠. 근데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증거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가격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거의 합작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결국에 조작인 것이죠. 제가 사실 뭐 이래저래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기 때문에 친구도 만나고 술자리도 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합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영상으로 소비하는 건 쉽지만 생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정말로 스펙타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만드는 오늘이 2월 1일 일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실버 시세가 거의 30% 이상 급락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은 그 이유 그리고 어떡하지 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고 만드는 시간과 영상 촬영 시간 그리고 편집 시간 때문에 영상이 올라갈 때는 딜레이가 발생해서 영상을 소비할 때쯤에는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 응시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